공유평면벡터의 성분과 내적 54페이지 우리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우리 이런 비스무리한 거 혹시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모모가 이루는 각의 크기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는구나. 예, 공부 안 하고 계시군요. 좀 하십시오. 자, 우리 예전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고 예, 새로운 개념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요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밑에 비교라고 나와 있죠. 자, 비교 위로 화살표 빼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까지 적도록 하자. 우리가 37페이지에서 뭘 배웠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각의 크기와 관련된 개념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냐? 깜짝이야. 내적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내적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 도트 벡터 B를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네.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여기서 나오는 세타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요.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B다라는 개념을 배운 기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을 텐데, 그래, 적어봐야겠다.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절대값 벡터 A, 절대값 벡터 B분의 벡터 A 도트 벡터 B야. 라고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런데 성분이 주어져 있네. 여기에 성분 주어져 있으면 우리 이 식 바꿀 수 있죠.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분의 A1, B1 플러스 A2, B2. 이게 바로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야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유사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얘네 둘의 엄청 중요한 특징이 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라는 것은요, 시점과 종점이 없어요. 맞나요? 하지만 벡터라는 녀석은 시점이라는 게 존재해.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 반면에 벡터가 아닌 직선의 경우에는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여기를 세타를 한다면 사실 이것도 두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죠. 예,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두 개의 각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되냐? 둘 중에 작은 각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반면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각이 이렇게 90도 이상의 큰 각이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 사이에 엄청 큰 차이점이 있다면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두 개의 각 중에 작은 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90도밖에 안 돼. 맞습니까? 하지만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때요? 둔각도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놨더니만 이 각은요? 이럴 순 없잖아. 이런 생겨나는 두 각 중에 작은 각이기 때문에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는 크면 파이까지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예.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는 90도 이하.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는 파이 180도 이하. 여기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파이가 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자. 그래, 얘 무조건 양수야. 얘 무조건 양수야. 하지만 얘가 둔각이 되면 여기서 음수 나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사인 그래프는 0에서 파이까지를 봤을 때 양수값을 갖는 구간도 있지만 90도를 넘어가면 음수값을 갖는 구간도 나왔어. 그래서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 문제를 파이를 기준으로 풀 때 여기선 음수도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는 어때? 90도 이하니까 전부 코사인 세타가 여기에 놓이겠죠. 전부 뭐밖에 안 나온다? 양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똑같아요. 코사인 세타는 내가 절대값 벡터 u, 벡터 v가 보이므로 절대값 벡터 u, 절대값 벡터 v에 벡터 u 도트 벡터 v인데 주의할 점은 얘도 무조건 양수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분자에도 붙여줘야 된다라는 특징 하나가 달라. 자, 구분이 되시죠? 네. 어쨌든 이 녀석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분 주어졌으니까 루트. 여기서는 좀 다르게 주어졌어요. 여기선 A1, A2, B1, B2였으면 여기 A1, B1, A2, B2 이렇게 주어졌죠? 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붙이고 여기는 A1, A2 플러스 B1, B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와 두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의 차이점이다. 되겠죠?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지워도 되죠? 네, 필기하십시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봤더니 두 개의 직선 L과 M이 나왔습니다. 자,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가계 크기 세타는 세타 다시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 중 크지 않은 쪽이다. 즉, 세타의 범위라는 것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이다. 그러므로 이 범위 내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은 그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행함으로 방향 벡터,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라고 했죠? 방향 벡터와 평행함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가계 크기는 결국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이용할 수 있다. 두 직선 L과 M의 방향 벡터를 각각 벡터 U, 벡터 V라 하고 두 벡터 U와 벡터 V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 다시라 하면 결국 이 녀석은 절대값 벡터 U, 절대값 벡터 V 그리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쓸게요. 벡터 U 도트 벡터 V다. 그런데 이때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결국 절대값 코사인 세타 다시의 값과 같아질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에서 양수화 시켜야 하므로 결국 최종적인 식은 벡터 U, 벡터 V의 절대값 쉬운 녀석에다가 분자에도 절대값 붙여서 벡터 U, 벡터 T, 벡터 V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요.
둘 중에 그래 요각이네 요각. 근데 이 각은 어떻게 구한다? 요 녀석의 방향 벡터, 평행한 방향 벡터를 잡아내고 요 녀석의 평행한 방향 벡터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생겨나는 요 각의 크기가 바로 세타 다시가 된다. 그리고 요 녀석이 바로 벡터 6, 얘가 바로 벡터 V. 요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편했겠다. 네. 자,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결국에 그냥 공식 하나? 뭐 절대값만 붙이면 되네. 쉽네. 거저 외웠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직선의 방향 벡터 구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직선 L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직선이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로 직선을 슉 표현을 하지?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매개 변수 누가 들어가 있어? 구조적으로? T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직선을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 직선 L의 방향 벡터는요, 막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뭐야? T의 기울기 자리에 A가 있고 T의 기울기 자리에 C가 있네? 그럼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A, C야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우리와 한번 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을요, 재정리해서 T는 뭐뭐뭐뭐 이렇게 정리해 볼 거야. 그러면 T는 이라고 정리하면 넘어가야 되니까 T는 X-B인데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T는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Y-D를 C로 나눠준 요런 꼴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 이거 뭐야?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정식 아니었습니까? 이 구조는 어떤 구조야? 방향 벡터는 A, C이고 얘는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B, D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지.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봤더니 A하고 C, 얘가 A, C가 방향 벡터가 되네. 앞으로는 이렇게 딱 보지 않아도 보자마자 방향 벡터는 몇 콤마 몇이다? A, C다 라고 막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방향 벡터의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앞에 이제서 배웠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은 몇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은 답 내신 분 답은 또 다른 의견 답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오네? 같이 풀어볼까요? 좀만 시간 드려요? 네, 시간 드릴게요. 푸세요. 너무 안 나온다. 답은? 5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는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L1의 방향 벡터를 벡터 U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 식을 보면서 우리는 막바로 방향 벡터 읽어낼 수 있지. 몇 콤마 몇 되겠습니까? 1 콤마 마이너스 A. 여기서 A 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A입니다. 왜? 항상 X, Y가 양수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분모로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보이는 L2를 보면서 이 녀석의 방향 벡터를 벡터 V라고 할 거예요. 몇 콤마 몇입니까? 2 콤마 마이너스 3. T의 개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이므로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자, 이 녀석 절대값 벡터 U, 절대값 벡터 V, 그리고 절대값 직선이기 때문에 벡터 U 도트 벡터 V만 풀면 된다. 등식이 하나 나오므로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우리는 A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구해봤어. 코사인 4분의 파이 몇입니까? 2분의 루트 2. 그죠? 네. 자, 그리고 절대값 벡터 U 계산했더니 뭐 나와요?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 절대값 벡터 V 계산했더니 4 플러스 9 루트 4 플러스 9 나오네요. 자, 절대값 붙여놓고 이번에는 두 성분의 내적 구합니다. 그랬더니 2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네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나 분수 싫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모를 이쪽에 곱해줄 거고 여기에 있는 2를 이 안쪽에 곱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루트 13의 2는 루트 26, 루트 1 플러스 A의 제곱은 절대값 안에 2 곱해서 올라가면 절대값 4 플러스 6A라는 이런 식이 나오네요. 나 루트도 싫고 절대값도 싫은데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26의 1 플러스 A의 제곱은 16 플러스 48A 플러스 36A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26A의 제곱이 훅 넘어오니까 10A의 제곱 될 테고 플러스 48A에다가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6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5A의 제곱 플러스 24A-5는 0 나오네요. 5, 5, 1, 1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24가 되겠다. 결국 5A-1A 플러스 5는 0이 돼서 A의 값은 5분의 1 혹은 A의 값은 마이너스 5라고 나왔는데 양수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므로 답은 5분의 1이다 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핵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엇을 이용한다?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행과 수직도 몇 번 나왔죠? 네. 다시 한번 복습. 자, 원래는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이었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 돼버렸어. 자, 원래는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의 개념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 될 때는 두 직선의 무엇을 이용한다? 방향 벡터를 이용한다요. 그래서 방향 벡터가 벡터 u, 벡터 v가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은 두 벡터의 평행과 수직과 동일합니다. 우선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것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해석이 되지. 자, 평행하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 벡터 u는 k의 벡터 v로 바꿀 수 있습니다. k가 양수면 같은 방향. 네, k가 양수면 같은 방향. 그리고 k가 음수면 다른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 성분이 나와 있네요. 결국 A1, B1은 KA2, KB2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A1은 KA2와 같구나. 그리고 B1이라는 식은 K의 B2와 같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때 K는 0이 아니다. 자, 그리고 평행을 나타낼 때 성분 주어지면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개념이 있었어? 요거 말고도 시작! A2분의 A1은 B2분의 B1이다 라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 정도 잘 기억하고 있으면 평행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수직인 경우 보도록 하자. 수직의 핵심은 두 방향 벡터의 내적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성분 주어졌으니까 내적 구하면 A1, A2 플러스 B1, B2가 0이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조금 정리할 텐데요. 여기 오타 수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죄송한데 K로 바꿔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저기에 보이는 T를요 K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식을요 모두 다 K는으로 정리할 거예요. K는 A2분의 A1이고 여기서 K는을 구하면 B2분의 B1이네. 근데 둘 다 K니까 결국 A2분의 A1이랑 B2분의 B1이랑 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게 바로 세 번째 개념의 증명이다 까지. 자, 여기까지 이동시켰나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은 답은요? 1. 네.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L과 M은 수직, 직선 L과 N은 서로 평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 구하랍니다. 자, 미지수가 2개이므로 식도 몇 개여야 된다? 2개여야 된다. 그런데 그 2개의 식이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L과 M이 수직이야. 그리고 L과 N은 평행이야 라는 이 문장 속에 각각의 식이 하나씩 숨겨져 있지. 미지수 2개, 식 2개. 우리는 이 문제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직선이 수직이고 직선이 평행하다 이용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직선 L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벡터 L이라고 할 겁니다. 자, 직선 L의 방향 벡터 불러주실래요? 시작! 6,3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요, 직선 M의 방향 벡터를 불러주십시오. 몇 콤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1, A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 N의 방향 벡터 불러주십시오. 시작! 마이너스 2, B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식 벡터 L과 벡터 M은 서로 평행이다 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뭐 푸는 방법 다양할 텐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 6분의 마이너스 1은 3분의 A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A의 값 구하면 선생님 오씨 잘못했구나. 수직이구나. 얘 평행이 아니고 수직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수직. 그리고 두 번째 벡터 L과 벡터 N이 평행이네요. 예, 식 잘못 적었어? 예,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직 조건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일 때는 요 두 녀석의 내적이 항상 몇이다? 0이다. 자, 내적 막바로 구하면서 가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A. 얘가 0이야. 그러므로 A는 몇 되겠습니까? 2라고 나왔어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이 벡터 L과 여기에 보이는 벡터 N이 서로 평행이다 라고 나와서 그냥 간단히 6분의 마이너스 2는 3분의 B야 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B값 풀면 B는 몇이 되겠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므로 A하고 B를 합하면 답은 몇이 되겠다? 1 되겠습니까? 네. 어디서 틀렸는지 찾았어, 소리야? 네. 아, 선생님처럼 거꾸로 했어?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6은 B분의 3 했다고요? 그래, 똑같은데? 자, 보자. 요거 올려서 곱하고 얘 올려서 곱하죠. 이렇게 올려 곱합니다. 6B는 올려 곱합니다. 마이너스 6.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1. 어디서 틀렸을까? 예. 이거 상관없어요. 뒤집어도.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건 내가 구하려는 값이 분자에 있는 게 편해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분모 분자 바뀌어도.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을 조건 구하시오 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거야. 세점 ABC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요. 자, 우리요 이때 이 A는 확정된 점입니다. 그리고 얘도 확정된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확정된 점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예. A라는 점이요. x1, y1이에요.